외국인도 주목하고 있는 방송인 듯하죠. 전에 제가 오프닝 때 연일 매도하는 외국인을 고발합니다 했더니 오늘 곧바로 매수 전환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일린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품격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응급신고에 곧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혹은 설윤대 TV 보고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고 저희가 곧바로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SOS를 치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02-3153-2613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cntv.co.kr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종목상담 요청하는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요. 방송 끝나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주시면 상담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선물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따끈따끈하게 진행 중인 반고흐전 미술전 1인님의 티켓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일 한 분씩 행운의 주인공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선물을 받아가실지 궁금한데 방송 끝나기 전에 그 주인공 발표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에 응급처치원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 전문에서 정태근 전문가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 모시고 시황이기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글쎄요, 저는 오늘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지만 상승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도 뭐 소폭 매수 전환해서 찔끔만 사고 기관도 찔끔 사주었습니다. 그래도 IT가 해답이 아닌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IT만 볼까? 하다 보니 모바일 게임주를 보고 또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싹 오는 걸 느꼈습니다. IT주만 볼까 했는데 모바일 게임주의 유혹. 저는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유혹이죠. 네. 제 같은 경우에도 뭐 키워드를 뽑는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저랑 비슷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외국인이 IT 전기전자 분야를 상당히 많이 샀던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또 직접 나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장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오늘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세에 가담을 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IT 전기전자 랠리에 대해서는 12월 때까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시장은 조금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죽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모멘텀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시장은 장밋빛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요. 선택과 네. 집중.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지금은 전혀 화랑장은 아닙니다. 그만큼 종목이 2,0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700여 개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잘 집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티비를 보면서 우리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문의를 많은 분들이 주고 계세요. 뭐 이원 같은 종목 요즘에 핫 종목인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도 있으시고 오늘 또 모바일 게임주 저희가 많이 올랐다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YD 온라인 가고 계신 분도 오늘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두 살펴드릴게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의 시장 키워드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없네요. 아, 그래요?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안 겹칩니까? 예, 아무것도 안 겹치네요, 예. 이상하게. 맞을 때 맞다가 안 맞을 때 안 맞고 그러네요. 오늘 제가 뽑은 키워드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 아는 재정절벽, 뭐 1900 선물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1860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어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조금만 나눠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세금분하고 어떤 그 사회보장 시스템 요 두 부분에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세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증세 부분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제 혜택을 만료를 시키자 그런 얘기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공화당이 마음을 열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좀 마음을 열게 되면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보면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위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19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어쨌든 이 숫자가 큰 의미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지배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조금 돌파가 가능한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쪽도 와보게 된다면 올해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청산을 강하게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줬는데 어제 뭐 4,600계약 정도 오늘 그리고 1,600계약 정도 매도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어떤 강력한 청산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1,900포인트뿐만 아니라 뭐 1,940, 2,000포인트까지도 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만 좀 냉정하게 보는 그런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냉정하게 시장을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의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잠시 후 긴급진단 119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는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서현지TV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이고요. 013-3366-0110번이 돈이 들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santv.co.kr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 종목 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에 그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상담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민 해결 외에도 선물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은 바로 반고흐 미술전 1인 2매 티켓이 되겠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누가 오늘 선물을 받을지 행운의 주인공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로 관련 응급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행복하신지 아니면 고민이신지요? 고민이 많네요. KP 케미칼이요. 예, KP케미칼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2,800원이요. 12,800원에 비중은 많으세요? 비중은 한 20%인데 네. 추가 매수 오늘 하려다가 그냥 전문가님 의견 듣고 하려고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요. 네, 일단 이제 롯데케미칼로 사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 롯데와의 합병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주총도 열린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추가 매수 하려다가 아직은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고 하려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무 전문가님. 뭐 일단 합병 승인이 났죠. 네. 그만큼 호남석화 이제 합병을 한다는 게 첫 번째인데 일단은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때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요? 예.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어서 네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조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KP 케미칼하고 호남 석유화학하고 두 가지 그룹 중에 지금 이익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호남석유 쪽인가요? 아니요, 둘 다 이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3분기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금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가 SB 리모티브라는 그룹과 이제 합병을 했죠. 그때 인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하면서 삼성 SDI의 주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SB 리모티브라는 그룹 회사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만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치더라도 시장은 조금 예민하게 나빠 보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호남 석유화학과 KP 케미칼이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각에서는 시장은 뭐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고 조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시더라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증권 금융 투자 물량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단기적인 호재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물량이지 절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물량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은 화학주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순간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좀 반등 좀 더 나오면 매도하려 하던 게 나을까요? 예, 일단 11,000원 넘으시면요, 그때 다시 연락을 주셔갖고 조금 파는 전략으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000원 되기 전에는 매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예,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 단기적인 그럼 호재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밑에 저점 깨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제가 저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요, 하단에 지금 9,000원대까지는 보이는 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손절가는 9,000원을 잡으시고 상단으로 11,000원 이상이면 그때는 차츰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9,000원, 11,000원 아랫단, 윗단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매도 쪽입니다. 비중 축소, 추가 매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예. 네. 아,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합병을 하면은 KP 캐피탈한테 좀 호재가 아닐까요? 예, 그 부분 예,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제가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 거고, 그 이상은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 예. 네, M&A를 떠나서 합쳐져도 일단 그쪽에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요즘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신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그때가 이제 11,000원대쯤 되는 것 같고요. 그때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요, 두 번째 역시 전화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2,000원에 50%. 우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 33,000원도 한번 갔었고, 오늘 조금 이제 빠져가지고 29,000원대인데, 수익이 예. 굉장히 많이 나셨다가 약간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은 언제쯤이면 좋을란지 예. 그거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생각은 있으신 들고 가도 되는가? 또 앞으로 또 이 얼마까지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매도 시점 또 알고 싶고 그래요. 예, 목표고 가격하고 시점도 예. 알고 싶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이 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나,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제품 중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중국 때문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중국 때문에 갔던 종목들 흐름들이 지금 어쩐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LVCNC,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주가하고 어떻게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좀 같이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조금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이게 32,000원 돌파 못하고 좀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죠. 예, 예.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더 빠질 것 같아서. 예. 근데 지금 에이블 CNC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와 좀 유사하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밀리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그래도 고점 형성하고 버텨주는 이유가 그동안 상당히 강했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실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빠져도 현재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더 빠지게 된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도 조금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 잘 보세요. 코스닥이 540포인트 저항받게 되면서 1차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컴투스, 에이블 CNC, 파라다이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약해졌죠. 예. 더 이상 못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대선 테마 못 가죠. 그리고 예. 엔터테인먼트 못 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 테마주들 그저께
급락 맞았다가 다시 코스닥 시장 반등 주니까 다시 반등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코스닥 시장하고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번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같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라다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 파라다이스는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버티거든요. 21,000원을 돌파를 못하지만 상당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파라다이스처럼 될지 에이블 CNC처럼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아직 예.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다시 한번 60일선을 깨게 된다면은 좀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격대를 한 28,000 정도 일단 요거는 손절가가 아니고 매도가가 될 수 있겠죠. 예. 만약 28,0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28,000원 버텨주게 된다면은 이전에 에이블 CNC가 그랬던 것처럼 기간 조정으로 많은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28,000원 가격대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그래도 예. 좀 심플하고 명확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마이너스 1.5%에서 29,150원에 끝났는데 28,000원 정도를 확실하게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실지 들고 가실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예. 28,000원이 무너지면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그 121선 정도? 121선 전에서 조금 주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22,000원을 전후로 해서 1,000원 정도 가격권,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가격권, 그러면 21,0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한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예, 예. 재매수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일단은 그 코스닥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460포인트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기존 박스권만 유지한다면은 예. 거기서 장기 추세가 안 깨졌다는 전제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갈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예. 종목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8,000원대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셨었는데 사실 현 시장에 꼭 맞는 답까지만 전문가님들이 내주실 수 있고 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사실 예측이 조금 덜 이제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일단 최대한의 답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봐달라고 끝번호 5577님께서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신데 저희가 반드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계속 저희가 받고 있어요. 5577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엔 KG 아니죠. 저희가 예. 문자 보기 이전에 전화만 하나 더 받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밝으신 네.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KG 이니시스에 야, 저하고 마음이 맞으셨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12,800원이요, 10%. 오, 오늘 급등하면서 곧바로 수익권으로 들어가셨네요. 축하드려요. 예, 한 일주일 전에 샀어요. 그러시구나. 하고 좀 내려가갖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근데 오늘 또 수익이 또 나시고 예. 그러셨네요. 그죠?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세요? 좀 오래 가져가도 되는지, 또 네. 단기로는 얼마 정도 저 목표가인지. 네, 그죠. 이제 여유는 좀 생기셨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단기 네. 목표가 그리고 조금 길게도 괜찮은지. 자, KG 예. 이니시스. 네, 400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뭐 KG니시스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시장에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 모바일 게임주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죠. 예,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가 지금은 조금 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서 물량 자체가 13,000원대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었죠. 예. 하지만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내일 과연 갭 상승을 해서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13,000원을 지지 기반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3,000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홀딩하고 난 다음에 1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그때는 글로벌적인 외적인 모습이 너무 많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만 15,000원 정도를 좀 잡고 조금 플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종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보시면 안 되고요. 13,000원 정도는 계속 지켜지는지 보시면서 지켜지네 싶으면은 1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오늘 뭐 문자도 많고요. 전화도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화 정말 한 통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전화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JW 준예신약 예, JW 중외신약 얼마에 사셨어요? 7,630, 아이고, 40원에. 예, 손실 중이시네, 그죠?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많이 사셨어요? 10%. 아, 10%요? 예. 예, 지금 현재가가 6,140원 정도니까 좀 예, 손실이 10월 꽤 달에 샀어요. 언제요? 10월 달에. 아, 10월 달에 예. 사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수익이 제대로 안 나셨네요. 예, 맞아요. 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뭐, 간에 좋은 약도 나오고, 뭐, 신약이 많이 나온 데서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거 뭐, 손질을 해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창의 제약주가 좀 간다 할 때 사신 것 같은데 사고 나서 한 번도 재미를 못 보신 네. 그런 예, 분입니다. 전문가님이 추천해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 추천한 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님을 불러왔으니까 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여기서 그런 똑같은 방법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은 추천하신 분한테 듣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좀 참고만 좀 해보세요. 네. 자, 일단 이게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외신약 말 그대로 신약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신약 개발하고 나면 다른 자회사인 중외제약 쪽으로 통해서 어차피 뭐 그 약품을 뭐 납품을 하니까요. 근데 자, 아까 전에 그 간암 세포 치료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 회사가 어쨌든 그 상반기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면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올라가냐면 자, 이게 작년 12월 달에 12,0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간암세포 치료제 임상 2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실적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치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그 내년 2월 달에 내년에 2월 달쯤에 이 이상이 마감이 돼요. 결과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상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가 아니라 1년도 더 지나서 내년 초반에 나온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년 초반 나오고 나면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삼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뭘 하냐면 식약청에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아야 돼요. 품목 허가를 받아야 이제 제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삼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이 조금 나오더라도 못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내년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 2013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상이 마감이 되고 난 뒤에 삼상이 됐을 때 갈지 안 갈지는 저도 확신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젠백스 아시죠? 네. 젠백스가 그 췌장암 치료제를 만들었었는데 그 GV1001이요. 그걸 만들었는데 이상하고 삼상하고 나서 주가가 삼상까지 하고 있지만은 주가가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래서 JW 중외신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장담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저 같으면 그 가정을 하고서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거기에 대한 삼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차라리 팔았다가 삼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가시는 게 제가 보기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이해되시죠? 네, 시청자님. 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 좀 어려운 용어를 쓰시긴 했는데 내년까지 일단 기다리라라고 하셨었고 기다린 다음에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지? 일단은 팔고 내년 그때쯤 뭐 다시 사자 그때 분위기 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손질해야 되나요? 네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차 팔았다가 재매수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삼성 얘기 나올 때. 그때 가서 주가가 많이 튄다면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내년까지 기다리는데 삼성 얘기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은 그거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네. 시간 낭비고.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시간을 기다릴 바에는 손절하시고 계속해서 관심 종목이었다가 재매수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은 손절매 처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희도 좀 기분이 그렇게 썩 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손절이 또 하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손절도 저희는 과감하게 사인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5분 약 한 2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문자로 넘어가 보기 이전에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님 숫자 하나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아, 예. 네, 0에서 9까지. 예, 7자를 하겠습니다. 행운의 7. 예. 어제 혹시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그때 계신 분이 럭키 예. 9이라고 하시면서 예, 모든 수식어는 다 럭키로 해서 럭키 네. 0번, 럭키 1번 계속 나오겠네요. 오늘 휴대전화 번호 끝번호가 7번이신 분 가운데 저희가 한 분 추첨 통해서 방고흐전 티켓 2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요거 비싸대요. 선물로 받아보시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발표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해드릴게요. 자, 이번엔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을 드렸죠. 호텔 신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끝번호 6352님도 호텔 신라를 정말 수많이 보내주신 5577님도 역시 호텔 신라를 갖고 계신 듯한데요. 호텔 신라를 6352님은 54,000원에 30%, 그리고 5577님은 호텔 신라를 52,000원에 30%. 자, 6352님은 약간 더 이제 비싸게 사신 분인데 오늘 상승장에서도 호텔 신라는 빠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호텔 신라가 다시금 48,000원대 라인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이. 네,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조금 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단을 대신에 45,000원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호텔 신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소비 모멘텀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 기업이 파라다이스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소비를 같이 하는 기업이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만 원대를 지킴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조금 남겼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빠졌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대량 매물 자체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는 지지선 자체를 조금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미가 조금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를 우리가 45,000원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54,000원, 52,000원이신데 손실을 조금 더 감내를 하시고 차라리 45,000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차트적으로는 무너져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앞으로 4분기에도 중국의 소비 확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 좀 더 긍정적인 베팅을 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통신주 두 개 묶어서 가보려고요. KT와 LG U+ 물어오셨는데요. KT는 33,700원에 20%이신 분, 오늘 거의 뭐 4만 원 근처에서 요새 움직이니까 이분은 수익권이신 것 같고요. LG U+의 경우에는요, 9,360원에 10% 정도 갖고 계신 분인데, LG U+가 7,930원이니까 이분은 수익권은 아닌 것 같지만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통신주 두 개 정태근 전문가님께 요청드립니다. 일단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게 뭐 연말 배당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불안한 부분 요 두 개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대응 포인트 짧게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주봉 차트 볼 건데요. 그 주봉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선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굳이 한번 선을 그어본다면은 가격이 자, 주봉 차트에서 7,600원 가격이 나옵니다. 자, 7,600원 가격에서 2010년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지켜줬던 자리예요. 자, 볼게요. 자,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7월달까지 계속해서 지켜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작년 11월달에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저항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받고 이제는 돌파를 했다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얼마입니까? 7,600원이죠. 7,600원만 안 깨게 된다면 일단 갖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은 연말 배당 때문에 좀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 안 드시더라도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들어오죠.
기관이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 이 기관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관 매도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갖고 가세요. 지금 목표가 정한 것보다는 네. 기관 따라 계속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G 자, 유플러스. 이어서 바로 KT 볼게요. 자, KT 보면은 자, KT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것도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인데 요것도 주봉상 240주선이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마찬가지 보면은 요 종목도 마찬가지 2010년도에 7월달에 지켜줬다가 그리고 11월달에 이때 당시에 배당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 상당히 큰 폭을 꺾이면서 이게 28,000원 갔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4만 원까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KT한테 조금 밀리고 SKT한테 안 되고 그리고 LG 플러스에서 바짝 추격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 딴 거 보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작년 5월달부터 계속해서 기관 수급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반등 계속해서 이어지죠. 자, 기관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걱정스러운 부분은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기관들이 조금 매도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면은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주봉 차트에서 한 39,000원 가격대 여기서 한 번 정도 부대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요건 딴 거 필요 없이 39,000원 주봉상 240주선인 39,000원 돌파 여부만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뭐 통신주 상당히 그 추세가 좋은데 그거 한번 둘 다 기관 수급 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LG 유플러스 그리고 KT 모두 다 기관 수급 체크해 주시고요. LG 유플러스는 7,600원, KT는 39,000원 라인 중요합니다. 메모 부탁드리죠. 자, 이번엔 끝번호 4816님의 종목으로 갈까요? YD 온라인 게임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6,800원에 50% 정도 사신 모양인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예, 그렇게 상한가를 쳤음에도 5,400원이라 아직 수익 구간은 아니신데 비중이 50%나 되시니까 대응법이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었죠. 일단 애니팡이라는 그쵸. 게임에 대해서 지금 해외 진출을 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테마성 재료가 좀 다분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부분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더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신에 주목할 만한 점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보실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내일 시장을 바라보실 때 5,700원에서 5,800원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이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서도 거래량에 보실 때도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에서 한 번쯤에 저항이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청자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을 좀 더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분명히 더욱더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야 되고요. 만약에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행위가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절반 정도의 물량을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홀딩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전의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YD 온라인 일단 오늘 상한가 친 것 그나마 다행이네요. 축하를 드리겠고요. 수익권 아직 아니시더라도 5,800원 정도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하십니다. 그 전후로 해서 거래량 잘 보시고 힘이 없다 싶으면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줄여서 나머지 물량으로 갖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YD 온라인 5,800원 라인 전후에서 거래량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끝번호 9918님의 종목 갈게요. 이원 추가 매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쪽이 괜찮죠? 무슨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원, 삼천리 다 좋은데요. 10% 비중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올라서요. 너무 올라서 이제 기분이 좋으신데 10%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아쉬우셔가지고 네. 살려니까 또 비싸고 예. 그렇죠. 참 빠질 때는 못 사고 올라갈 때는 못 사서 그렇고 막 이런데 네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조금 매도 지금은 갖고 계신 물량을 가지고 눈치 보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종목이 자 1차적으로 보면은 1차 반등을 주고 눌림목 보이고 그리고 2차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죠. 1차 반등, 눌림목, 그리고 2차 반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하고 가장 유사한 패턴이 지금 현재 신양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1차 반등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2차 반등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신장이라는 종목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솔재질이라는 종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한솔재질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자, 1차 반등 주죠. 그리고 나서 9,000원 보에서 눌림목 나오고 2차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건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왔냐면 1,500원 정도 가액권에서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부대끼다가 주가가 밀려버렸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다시 가지고 계신 이원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차 반등 주고 6만원에서 눌림목 주고 다시 2차 반등 주죠. 그리고 나서 지금입니까? 72,000원 전후 가격에서 이제 4일 정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한솔재질이라는 종목이 2차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거의 일주일가량, 7거래일가량 계속해서 추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원도 공교롭게 보시면 이제 4일 연속 계속해서 지금 72,000 가격대, 그러니까 73,000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은 한솔제이처럼 밀려버릴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솔제이처럼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눌림목을 보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서 차라리 추정 매수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또 눈치를 보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따라가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맥스하고 제닉하고 한번 묶어서 가볼까 해요. 코스맥스 7383님의 종목이 되겠네요. 맞나요? 45,7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45,900원. 이분은 일단 대응법이 궁금하다. 큰 손실도 큰 수익도 아니신 분, 코스맥스 물어오셨고, 제닉, 이분이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끝번호 3510님 종목, 65,300원에 20%.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제닉이 48,000원대 아닌가요? 예, 오늘도 더 빠졌네요. 두 개 묶어서. 네, 일단 제닉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적으로 연결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닉이 이슈가 되는 거는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실적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다시 중국의 홈쇼핑에 한 번 더 등장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신다면 한 번의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님이 하시되는 거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위에 있는 매물대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저항선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2,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신 하단을 보신다면 44,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그때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로 넘어가서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점이 미국의 로레알 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그만큼 헛소문이라는 결론이 좀 났고요. 근데 그 뒤로 반등을 좀 못 줘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주가 자체는 우리가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량 자체를 누가 받았냐고 보시면 투신권과 보험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주봉상으로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선을 물고 있거든요. 대신에 11선이 깨진다는 생각은 조금 더 하셔보고요.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 지금 하단에 4만원대를 기준으로 4만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소비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파라다이스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하단을 4만원대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 4만원대 손절가 잡아주셨고 제닉도 44,000원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제닉은 52,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반등도 보긴 이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닉 두 가지 가격대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9148님의 종목 되겠습니다. DNA 링크로 가볼까요? 15만 5천원, 15,500원이겠군요. 예. 손실이 굉장히 큰데 손절을 할까요? 그냥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 9,840원에 끝이 났네요. 네.
어차피 사시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어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화면 좀 바로 보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자, 이게 회사 로고입니다. DNA 링크는 회사 로고인데, 회사 로고만 봐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자, 유전자 분석.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바이오죠. 그렇다면은 바이오가 가야지 이 종목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상장한 때를 잘 볼게요. 상장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상장하고 난 뒤에 초반 좀 갔었죠. 왜 갔을까요? 자, 메디포스트 한번 볼게요. 자, 메디포스트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올해 1월 달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달까지도 메디포스트가 강했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줄기세포 그리고 바이오주가 강했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반짝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바이오 죽으니까 쭉 주가 빠져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채널 좀 반등을 줬는데, 이민주 그분께서 뭐 이민주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민주 회장이 이민주 회장이 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반등을 줬어요. 근데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바이오 산업을 전체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는 뭐 상승 출발선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등이 나오면 뭐 땡큐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주기세포, US케어 요쪽이 조금 반향을 일으켜야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 9,000원 정도, 9,100원 정도 뭐 지켜준 선에서 요 10월 말쯤이죠. 10월 말쯤처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요거 이용해서 일단 손실 줄이는 범위에서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DNA 링크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그때 좀 빠져나오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좋습니다. 2223님의 종목으로 갑니다. 홈캐스트 봐드릴게요. 2,8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4%가량 오르면서 2,925원이 됐습니다. 수익권에 들어오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목표 주가 등 전망 분석 좀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네, 홈캐스트,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시면 지금이 가장 절정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실적은 우리의 기대를 버렸죠. 그만큼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작년보다도 더 못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지금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탄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분봉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접근하시면요, 지금 하단 자체는 2,850원에서 2,880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손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하단으로는 2,850원을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3,000원대를 잡으시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홀딩 하셔서 전략을 조금 꾸미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강한 힘으로 3,000원을 홈캐스트가 뚫는다. 기분 좋다고 팔지 마시고 더 큰 욕심을 그때는 부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아차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과 더불어 기아차를 이미 갖고 계신 분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끝번호 3039님이신데 64,3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 예, 엊그제 세게 한번 반등 주고 어제 오늘까지 다시 밀려서 55,500원에 와 있는 기아차입니다. 자, 65,000원 정도에 사셨으면 아주 비싼 가격도 아닌데도 손실도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태근 전문가께서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각 좀 볼게요. 네. 자, 일단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하지 마시고 64,300원 요 부분께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게 2009년 5월달부터 지금 이제 화면이 나가는데 2011년 5월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요 구간에 실적 나왔죠. 실적 계속 잘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정체가 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잘 보세요. 차, 화정, 화학업종하고요, 그리고 정유업종은 빠졌어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자동차 업종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버텼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됐어요? 올해 3분기 때 실적이 일조 클럽에서 탈락을 해봤죠. 실적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세 깨져버리죠. 자, 매수하시고 싶은 분은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거 확인할 때까지 좀만 기다립시다. 어차피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와서 따라가더라도 지금보다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거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깝네요. 이거 한 6만 2회 정도 주고 빠질 줄 알았는데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팔기 힘드시라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중이라도 좀 줄이세요. 줄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 나중에 더 싸게 들어가십시오.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분명히 매도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비중 축소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간 관계상 딱 한두 분 정도 한 분만 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G엔터 물어보셨죠? 7789님, 58,700원에 35%라고 해주셨었는데, 오늘 57,000원에 끝이 났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엔터주 주도주였죠. 하지만 주도주의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전자결제주처럼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가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총이 너무 높았던 기업입니다. 1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던 두 기업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 그리고 그 가격 자체를 유지할 힘 자체가 지금 시장은 없다는 거죠.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전자결제주 그만큼 가볍습니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 자체가 지금은 끊긴 이상 당분간은 반등이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다시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요, 이제 막 마지막에 한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두산중공업권 엑센타이어 진단 부탁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두산중공업만 마지막으로 진단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네, 이 부분 뭐 가격 같은 건 없으시나요? 네, 전혀 없어요. 예. 자, 일단은 뭐 화면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업황이고 뭐 기업이고 실제이고 다 챙기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누가 팝니까? 결론적으로 기관이 팔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기관이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이제는 덜 팔아야 되겠죠. 덜 팔 때까지는 기다립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라간다 그래도 기관이 팔면은 더 빠지겠지요. 그래서 요 지금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기관 매도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인데 기관 매도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요거는 기관 매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번호 2223님이 오늘도 제 종목 외면 당하나 했네요. 라고 하셨었는데, 예, 저희가 외면을 했었나? 라고 살폈었는데, 예, 홈캐스트 저희가 해드렸죠. 예, 다행입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두산중공업까지 살펴드렸고,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끝번호 7번 분 가운데 오늘 정말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7번은 딱 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한 날이에요. 호텔신라로 정말 여러 차례 문자량을 확 늘려주셨던 우리 그 시청자님께 드리도록 추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자, 호텔신라 문의만 해주셨는데 시원한 답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반고흐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1인 2매 티켓을 준비했어요. 집으로 도착할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고에 다 응답을 못 해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스피드를 한번 냈다라는 건 자신 드릴 수가 있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방송 끝났는데 상담이 급하시다고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서 글만 써주시면요. 내일 방송 전후로 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6시 저는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